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전세보증 반환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허그에 따르면 지난 1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은 769건, 1,692억 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3.2배 급증했습니다.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 전세와 빌라왕 등의 전세 사기로 작년 한 해 동안 허그는 9,241억 원을 대신 갚아줬으며 2021년보다 83% 급증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전월 대비 5.1%포인트 하락한 66.6%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지난해 12월 77.8%에서 올해 1월 75.2%로 2.6%포인트 떨어졌고 5대 광역시는 71.9%에서 65.8%로 기타 지역은 69.3%에서 63.9%로 하락했습니다. 미입주 원인은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41.7%로 가장 높았고 세입자 미확보, 잔금 대출 미확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세운지구내 14개 구역을 세운블록으로 복합 개발하는 한우건설그룹이 세운푸르지오 해리시티와 힐스테이트 세운센트럴 10년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세운푸르지오 해리시티는 서울 중구 인현동 2가 일대의 아파트 도생 614세대 중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40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집주인 대신 갚아주는 전세 보증금에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축 빌라 가격을 부풀린 뒤 전세 보증금을 높게 받아서 주택을 수천 채 사들인 전세 사기꾼들은 이익을 취하고 또 공기업이 위험을 떠안는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분들의 투자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각별한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번째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장님께서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로 기억을 하는데 지난해 일기 신도시를 가지고 국토교통부가 굉장히 애를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기 신도시의 재정비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 특히 이제 노후화된 도시의 그 주민들이라든가 지자체에서 굉장히 반발했었는데요. 계획대로 지난해 다시 연말에 발표한 내용대로 노후 계획 도시, 특히 일기 신도시에 관련된 현재 특별법을 만들어서 빠르게 재정비 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이제 통과가 될 것 같고요. 뭐 실제적으로 야당도 그렇게 반대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이제 노후계획도시겠죠. 노후된 정말로 계획도시들, 예전에 일기 신도시가 가장 크게 이제 부각이 되는 거고요. 택지도성 사업 완료 20년 이상, 보통 통상 30년 정도를 이제 통상 노후 계획 도시라고 계산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재건축 같은 경우 30년 정도 연한을 현재 두고 그다음에 재정비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했었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만 되게 되면 일단은
검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00만 평 이상, 100만 평방미터이기 때문에 한 30만 평 정도 되는 이상의 택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추진 체계는 기본 방침이라든가 기본 계획, 특별 정비 구역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그 가이드라인으로 잡혀지는 계획 수립이라든가 아니면 구역 지정 원칙, 특별 정비 구역 내 추진 사업 유행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이제 국토부에서 제시를 하게 되면 특별하게 현재 특정 노후계획 도시를 하는 도시 정비의 총괄 계획을 잡아서 실제로 기반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확충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같이 특례를 적용을 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자라는 내용이고요.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 정비를 하거나 역세권 개발 사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현재 도시긴 해도 현재 그 주변에 어떤 유통시설, 판매시설들이 없었던 기반 시설이 없었던 도시들이 아닌 이제 고밀 개발을 통해서 실제로 이 주변에 좀 더 활성화시키자라는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의 기능을 좀 강화하자 이런 내용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특별 정비 구역에 관한 각종 특례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인 거를 굉장히 단축시키겠다는 얘기겠죠. 재건축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지난해 벌써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됐고요. 이제 공공성 확보 시 면제까지 가능하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 용도 변경이라든가 용적률 상향까지 검토를 하는 거고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을 해서 리모델링 세대수로 더 증가한다. 이번에 또 발표된 내용 중에 리모델링에 이제 실제적으로 리모델링에 이제 15%, 20% 이내 증축을 허용했던 부분을 좀 더 높이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재건축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각종 인허가 통합 심의를 해서 사업 절차를 단축하겠다. 인허가 사업을 이제 통합으로 심의를 해서 같이 심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실제로 사업 절차를 단축하게 된 시간적인 어떤 그런 갭을 굉장히 줄이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현재 총괄 사업 관리자 제도로 도입을 하고 지자체 주도로 이주 대책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주도를 해서 이주 대책을 마련을 하고 물론 기본적인 계획 자체도 이제 실제로 지자체가 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본 방침에서 이주 대책을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기반시설 재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기반 시설들을 더욱더 확충하는 부분을 어떤 형태로 또 할 거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 도시는 말씀드린 대로 100만 평방미터, 30만 평 이상이 되는 택지고요. 일기 신도시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분당, 일산부터 다 포함되는 거고요. 수도권 택지지구라든가 지방의 거점 신도시까지 들어가는데 100만 평방미터가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을 합쳐서 100만 평방미터만 되면 그래도 이제 이 지역을 재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한 연접 노후 구도심까지도 실제적으로 구도심과 연결된 신도심이 있는데 구도심까지도 같이 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계획 자체가 예전과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또 계획을 잡은 수립을 하면서 좀 더 빠르게 이제 어떤 진행 속도가 보여질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듭니다. 자, 수도권 신도시를 보시게 되면 1기, 2기, 현재 3기까지 나와 있죠. 3기 신도시는 현재 실제적으로 사전 청약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 같은 경우는 다 포함되는 겁니다. 20년 이상 넘었기 때문에요. 무조건 이제 이 주변은 어떤 식으로든 이제 실제적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만들겠다는 얘기겠죠. 용적률이 상향되지 않으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도 굉장히 크게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2기 신도시도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기 신도시가 2005년도부터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이 내후년 정도 되게 되면 이 또한 현재 동탄부터 해서 파주, 광주, 광교, 양주, 위례까지 이 지역 또한 이제 노후도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후 계획도시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이 계획대로 이 법령안대로 진행된다면 내후년부터는 현재 노후 계획도시의 재정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1기 신도시를 어느 정도 타겟으로 잡았긴 했으나 실제적으로 2기 신도시도 그만큼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만들어졌고요. 2기 신도시가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지역도 있다 보니 조금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노후화가 얼마나 됐느냐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1기 신도시의 현재 노후주택 비율이 현재 73% 정도 됩니다. 전체 주택의 7채 이상은 무조건 노후주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일산 같은 경우 71%, 그다음 중동이 71%, 산본이 한 8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평촌이 88%, 그다음에 분당이 64.5%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입주한 시기를 보게 되더라도 거의 92년도에 입주한 세대들입니다.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거의 30년이 넘은 현재 단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건축이 됐어야 했으나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입니다. 일산의 현재 용적률이 169%를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현재 분양 아파트는 현재 210% 정도까지 받은 상태고요. 또 지구단위 계획에서 용적률 제한이 200%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평촌 같은 경우 204% 정도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50% 이내에서 뭔가를 진행시켜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봤을 때는 사업자나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안 됐다는 얘기죠. 중동 같은 경우는 226%대까지 부여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또 205% 거의 200%가 더 넘습니다. 분당만 184%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어디가 더 있느냐 봤을 때는 단언컨대 실제로 이보다 더 많은 용적률을 부여받지 않는 한 5개 단지가 거의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모델링, 대안 사업,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또한 진행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어느 누구 하나 실제로 그렇게 반기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어려웠었던 지역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업 추진 절차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예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모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을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요. 투트랙으로 해서 시장 군수라든가 아니면 도지사가 같이 어떤 노후계획 도시의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수립을 하고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 단체장이 어느 정도 기본 계획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국토부에서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는 이제 단지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고요. 또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 계획을 가이드라인으로 잡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충분하게 반영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노후계획 도시 정비의 목표, 기본, 방향, 수립 원칙 이런 것들까지 같이 제시를 하게 되면 당연히 특별 정비 구역 지정 원칙도 같이 만들어질 거고요. 또 노후계획 도시를 대상으로 한 지역 내 특별 정비 예정 구역 및 선도 구역 지정을 해서 기반 시설과 가치 확충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도 굉장히 크게 협의가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게 되면 추진 단계에서는 특별 정비 계획 수립 또는 특별 정비 구역 또는 현재 지정 고시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시장 군수라든가 시도지사가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1차적인 단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얘기가 다 끝낸 상태에서 현재 추진 단계에서는 시장과 군수 시도지사가 이제 협의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주민 제한이라든가 시장 군수 직권입니다. 이건 그리고 또 특별 정비 계획 수립을 하고 특례 부여하는 부분은 안전진단 면제라든가 또 완화,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까지도 손을 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자체 단체장의 권한이 좀 더 많아진 거죠. 기본적으로 큰 틀을 잡아서 계획을 잡고 그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계획 단계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만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간섭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추진 단계가 되면 개별 사업이 사업계획 인가라든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거 시장 군수가 할 수 있죠. 그래서 통합심의대로 절차 단축하고요. 단일 사업자 시행을 지정을 하거나 특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여건들을 굉장히 축소시켜서 빠르게 단일시키겠다. 그다음이 착공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되면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대규모 블록 단위 개발과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황에서는 공동주택이 현재 늘어져 있는 상태에서 단지 그냥 그 주변에 어떤 필수 여건인 학교 하나만 있는 형태가 굉장히 많죠. 지금 현재도 가서 보시게 되면.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근린생활권 중심의 현재 고밀 융복합 개발을 통해서 그 주변에 직장과 업무시설을 같이 만들고 거기에 현재 슈퍼블록 단지라도 커뮤니티 공간도 재구성을 하고 또 현재 주민 커뮤니티 공간까지 같이 만들어지겠죠. 근린생활권 현재 도시 서비스라든가 학교 지자체에 관련 공동주택 현재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대규모 블록 단위 개발을 통해서 진행되는 거고 전철역과 가까운 지역의 역세권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공동주택과 학교가 이렇게 있는 부분에 현재 덜렁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없는 이제 주택과 학교밖에 없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이 역세권 중심의 복합 거점 개발이라든가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직장과 업무와 연결된 판매시설, 유통시설까지 같이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융복합이라든가 지역 혁신 거점, 그 지역에 특화된 형태의 어떤 혁신 거점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지자체 단체장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현재 계획을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재건축만 해서 그 주변이 정비되는 게 아니라 재건축 정비 사업을 통해서 그 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도시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대로만 계획이 진행된다면 지방 도시를 하더라도 굉장히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영진 소장님의 이슈 진단 확인해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영진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시죠.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지역은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9호선 언주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과 쓰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3억 1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의 자세한 소개 들어볼까요? 네,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요. 9호선 언주역에서 초역세권입니다. 전철역에서 한 3, 4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고요. 투룸과 쓰리룸 구조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층형이고요. 그리고 역삼역과 학동역 같이 연결된 7호선과 2호선, 신분당선까지 연결된 지역에 국제로 복합지구까지 같이 연결되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그 주변에는 반포 IC까지도 있죠. 반포 IC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수혜지입니다. 당연히 그 주변에는 대규모 이제 아파트 단지, 재건축 단지들이 있으면서 그 주변이 이제 IC, 특히 인터체인지가 나가는 교통시설에 어떤 관련된 그 부지들을 확보를 해서 그 부지를 활용을 해서 주거 복합 시설들을 같이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남역공인데 신분당선 연장선은 신사역까지 이미 개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인구 이동, 유동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9호선 언주역 그 주변에는 당연히 신논현역이 있고 위로 봤을 땐 7호선 논현역과 학동역 그리고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역삼역과 강남역이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봤을 때는 삼성역 복합개발지구 연결돼 있는 삼성역과 연결돼 있는 9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입지 여건이 상당히 우수할 수밖에 없는 현재 다세대 주택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유통시설이라든가 판매시설들 현재 그 주변의 어떤 기본적인 시설들은 지하 공간을 통한 강남 역세권, 강남역 주변에 있는 생활 상권이라든가 아니 백화점 시설, 면세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서초와 강남을 연결한 지점이다 보니까 굉장히 입지가 우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고요. 전철역과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 사업을 통해서 그 주변의 업무 상업, 저층부 실제적으로 조금 더 높게 만들 수 있는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용도 변경 이렇게 같이 이루어진 지역이고요. 주거복합 근생 업무 상업 시설들로 같이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의 용도 지역 조정 검토 구역까지 현재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철역 주변으로 봤을 때는 전철역 주변이 그만큼 더욱더 커지고 활성화되면서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주거지 가격도 가격이 같이 오를 수 있다. 보실 수 있고요. 의료시설, 정말로 현재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죠. 의료시설도 가깝게 있습니다. 도보로 가능합니다.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뿐만 아니라 강남 차병원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 주변 의료시설들을 이용하는 유동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또 현재 해외 그 의료 관광시설들, 관광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현재 해외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중 관광 호텔이라든가 업무시설들, 의료 관련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따라서 직장 인구도 그만큼 많이 확충되고 있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삼성동 복합개발지구는 누구나 이제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영동대로 통합개발, 그다음에 강남 영동대로 어떤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종합운동장, 탄천 한강정비권역부터 서울우려원 한국전력부지를 통해서 현재 현대자동차가 이제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공간 공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듯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주변에는 현재 그 통합그룹 사옥 외에 현재 호텔, 컨벤션부터 아트월, 현재 그 주변 판매, 전시, 컨벤션 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타 업무 시설도 같이 만들어지면서 유동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지하 공간 개발을 통해서 당연히 그 인구들을 흡수하고 그 인구들이 이동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만들어져야겠죠. GTX 실제적으로 A 노선과 C 노선부터 지하 6층까지 개발되고 통합 역사부터 의뢰신사선, 그다음에 주차장, 버스 환승센터부터 탑승 수석 로비까지 도심공항 터미널까지 같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면서 그 주변이 또 인구 이동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동객을 이용한 또 지하 거대 도시가 만들어지고 전면 상층부에는 스포츠라든가 전통문화, 마이산업, 국제 업무 같이 만들어지는 말 그대로 국제로 복합지구가 만들어진다 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3억 1천만 원 투룸이고요. 4억 5천만 원이 쓰리룸입니다. 임대금액 2억 9,500만 원부터 3억 6천만 원까지고요. 투자 금액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1,500만 원부터 9천만 원까지. 임대금액 3천만 원, 보증월 120에서 140만 원 정도. 대출 가능금이 1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잡게 되면 1억 5천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물건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호선 언주역 초역세권에 강남과 서초를 연결하는 대형 상권들, 유동인구 워낙 많은 지역에 또 복층식 쓰리룸입니다. 쓰리룸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위아래 봤을 때 20평 정도 되고 화장실이 2개 갖춰진 굉장히 편의성도 갖추어진 물건이고요. 강남 서초 연결 지점에 주변의 개발 사업을 통해서 또 지가 상승을 통한 투자 가치까지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의 자세한 소개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시죠.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고요. 시세는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의 자세한 정보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양재역 초역세권입니다. 전철역에서 불과 1분이 채 걸리질 않고요. 현재 W역세권이죠. 현재 3호선과 신분당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W역세권에 GTX C노선이 현재 지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건 확정된 노선이죠. 이제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까지 지나가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의 가장 큰 수혜 지역 서초, 반포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서초 주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인프라 구축이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양재 ICB원도 이제 업무직으로 활성화되고 있죠. 서초면 RHD 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전문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직까지 같이 연결되는 업무 단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현재 강남도를 중심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강남, 왼쪽으로 서초입니다. 서초 사동 방배권역, 현재 법조 단지라든가 공원 방배하고 연결된 또 사당까지 연결된 지역에 오른쪽으로 봤을 때 도곡 대치부터 해서 현재 그 주변에 재건축부터 학원까지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입지적인 여건이 가장 중심권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역, 신분당선, 양재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고요. 그 주변에는 이제 업무시설과 관련된 시설뿐만 아니라 재건축 단지도 있습니다. 우성 아파트부터 해서 무지개 아파트까지 이미 재건축이 완료가 됐고요. 신동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돼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그 주변의 업무 단지, 강남역 주변으로 봤을 때 백명사리 주변으로 봤을 때든 또 집중적인 업무시설과 각종 보험사, 대기업, 중소기업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직장 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강남역과 양재역까지는 업무시설 밀집 지역, 또 상업시설 밀집 지역 같은 경우 강남역부터 논현역까지, 이 신논현역까지죠. 신논현역까지 연결된 부분을 봤을 때는 그 주변이 엄청나게 활성화되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권역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도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도 양재역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고요. 재정비 용역이 이미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는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단계별로 개발이 되는데 양재 역세권 붉은색 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입니다. 당연히 가장 빠르게 개발될 겁니다. 그리고 건너편 쪽에 서초구청이 있는데 서초구청 같은 경우도 복합 사업으로 현재 용도 변경과 여러 가지 또 개발 사업에 관련된 시설 용도 그 기본적인 어떤 개발 방향을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상당히 우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현재 양재 주변에는 100만 평 정도 규모의 일자리만 15,000개, 뭐 2조 원 이상의 뭐 투자 효과, 뭐 이런 같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실제적으로 이제 전문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직 기업체들 또 스타트업밸리 같이 스타트업 기업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초구에서는 가장 큰 개발 면적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GTX 노선 같은 경우는 GTX C노선은 이미 확정된 노선이죠.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부터 군포 금정까지 1차 구간, 그 다음에 이제 연장선을 통해서 또 다시 또 추가 연장이 되기 때문에 또 GTX 관련된 철도 사업에 이제 굉장히 예산이 더욱더 많이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보다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양재역도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되면서 향후에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강남역과 서초역에도 또 있습니다. 현재 그 주변에는 교대역을 중심으로 롯데칠성보다 코롱, 그다음에 진흥아파트 재건축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 주변에 또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지면서 당연히 이 주변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은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이고요. 임대금액 5천만 원 보증고를 400에서 450만 원 정도 고수익이 보장됩니다. 대출가능 금액이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실투자 금액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된다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금리가 좀 내렸기 때문에 어떤 세금 부담도 좀 덜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역세권 우수한 교통망 또는 개발 호재, 희소성 높은 또 투자 가치 높은 상업지, 거기에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는 현재 노후 생활까지 보장되고요. 30평 정도 되는 면적이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면적을 반으로 나눠서 자영을 한다거나 임대를 놓을 수 있는 활용도가 가장 높은 그런 상가가 아닐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소장님의 서초구 서초동 관련된 자세한 정보 들어봤습니다. 소장님께서 이 임대 시장의 월세화에 따른 투자 공략을 주제로 대면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세한 내용 또 일정이 궁금하시다면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도움 주신 박영진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체크 화면으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겠죠.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 소식부터 투자 전략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오늘 다음 순서는요. 부동산계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김대진 이사님께서 서울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한 주간에도 다양한 이슈가 생겼고 또 말씀드릴 내용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서울 전역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런 개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는 이제 영등포에 대한 얘기부터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등포 시장역 인근에 이제 대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다 보시는 것처럼 영등포 시장역 인근의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 라인들 보이실 겁니다. 저 라인들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블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1-11구역이 이제 대변화의 시작이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상 39층의 주상복합 라인들이 이제 완성이 된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 영등포 시장역 인접해 있는 여의도 권역에 속해 있는 이런 라인들이 첫 번째로 1-11구역이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여의도의 재건축들이 진행이 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주 수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수요 단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안보다 공동주택 수가 더욱더 많아졌다. 103세대 정도 가량이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면적 50%에서 90%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세대 수가 그럼 그만큼 이 지역 주변으로 이주 수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실수요자들이 찾는 지역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영등포의 영등포 시장역 인근 일대에 재정비 라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두산부터 해서 여러 가지 대규모 시공 업체들이 들어올 예정인데, 자, 이 지역에는 물론 주택뿐만이 아니라 신산업 그리고 일자리 중심의 육성을 지원하는 영등포 핵심지로 확대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부가 담겨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다. 영등포의 개발도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자, 두 번째 얘기는 GTX-A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A 노선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2017년도에서부터 사실 2022년도까지 계속해서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바로 그 GTX 노선이죠. 첫 번째 개통이 바로 A 노선인데, A 노선에 대한 얘기가 특히나 이제 삼성에서부터 동탄간 터널이 이제 뚫렸다, 관통이 돼서 이 구간의 개통은 2024년도에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수서에서 동탄간 개통 시에 지금 굉장히 광역교통망이긴 하지만 사실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신다면은 1시간 20분 정도 가량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 수서와 동탄 간에 이런 GTX 노선이 뚫렸을 때 19분으로 굉장히 파격적인 이런 시간으로 단축될 수 있다. 그만큼 동탄에도 굉장히 호재가 될 수가 있긴 하겠고요. 물론 뿐만 아니라 용인이라든지 또는 성남시 그리고 요 라인들, 특히나 요 수서에서부터 삼성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요 전 구간이 큰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고요.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최종 목표라고 하는 부분들이 2026년도에서 2027년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일단 두 개의 구간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구간이면서 조금 다소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서울 파주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구간은 2024년도, 그리고 파주에서부터 동탄까지 전 구간이 개통이 되는 시기는 2028년도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하나둘씩 진행이 되면서 지금 현재 예타 통과가 된 B노선이라든지 C노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세 번째는 이번에 3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조금 천천히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다주택자의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이제 허용이 됩니다. 지금 현재 LTV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대출이 전면 허용되지 않았었죠. 근데 30% 정도까지 DSR 내에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 임대 및 매매 사업자, 임대 사업자에 등등이 되는 얘기죠. 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로 허용이
됐다.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예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30% 정도 가량 나올 수 있겠고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 60%까지도 허용될 수 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다주택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각종 제한이 걸려 있었던 이런 규정들을 일괄적으로 폐지를 하게 됩니다. 자, 뭐 규정 대출 한도도 일단적으로 규제가 걸려 있었고요. 그리고 전입 의무 기간, 네, 규제 지역 내에서 대출을 주택담보대출을 발생시켰을 때 이 전입 의무 기간이 있었죠. 6개월 내에 뭐 또는 1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2주택자 주택의 처분 의무, 네, 주택이 2개 있으신 분들이 주담대를 받으셨을 때 기존 주택 중에 하나를 네, 처분해야 되는 그런 의무 또한 있었죠. 그리고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원천적으로 금지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전부 다 폐지가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생활 안전자금 목적의 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한도가 일단 폐지가 될 것이고요. 현재 2억 원 정도가 이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대출이 가능한 선에서 대출이 충분히 허용이 된다. 자, 그리고 일단 주택담보대출의 폐지 사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사유재산의 유용성 침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DSR 범위 내 한도 내에서 허용이 된다는 것과 다섯 번째는 이제 서민과 실수요자, 1주택자들,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에는 지금 현재 연소득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잡혀져 있었고, 자, 그리고 무주택자여야만 했었고, 그리고 규제 지역 안에서 9억 원 이하의 주택만 담보대출이 가능했었으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폐지가 되기도 하고 개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도 또한 6억 원이 폐지가 되는 내용들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지금 3월, 다음 달이죠. 3월 2일부터 잠정적으로 시행 예정을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주택이 좀 많으셨던 그런 다주택자분들, 특히나 3주택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저것 많이들 전면적으로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이 걸려 있었던 부분들이 잠정적으로 좀 풀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 좀 알고 3월 2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금은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획을 가지시고 부동산 또는 뭐 투자라든지 또는 생활 안정자금 등등을 마련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대진 이사님의 부동산 이슈 진단 만나보셨고요. 부동산 정보 체크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입니다. 1호선 남영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이고요. 시세는 5억 2,500만 원에서 5억 3,500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산구 문배동의 자세한 소개 들어볼까요? 네, 일단 용산이죠. 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 가량 시간이 지났을 때 굉장히 다양한 변화 그리고 많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일단 특히나 뭐 용산하면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죠. 위쪽 라인의 광화문이라든지 좌측변에 위치하고 있는 여의도라든지 강남 쪽 라인들의 가장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서 직주 근접성이 워낙에 용이하기도 하고요.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특히나 국제업무도시 등등이 생겨날 예정을 앞두고 있으면서 그만큼 많은 수요층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을 한 곳으로 빨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나 특히나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금 또한 상당히 높은 금액이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땅도 굉장히 한정적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뭐 투자할 수 있는 물건 또한 굉장히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산 같은 경우에는 선뜻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긴 하지만 사실 선뜻 가시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투자 금액 또한 마찬가지로 뭐 2억 원대는 훌쩍 넘기기도 하고요. 3억 원대, 4억 원대 투자금이 들어가는 것 또한 많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또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그 중에서도 이제 문배동이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문배동을 추천드리도록 하는 거고요. 자, 문배동이라고 하는 곳에 어찌 보면은 잠정적인 미래 가치를 좀 판단해 보신다면, 자, 우리가 이 센트럴파크가 될 수 있는 이 용산 민족공원 있죠. 그런 부분들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 보면은, 사실 그 이촌동 라인부터 해서 한남뉴타운 이렇게
뭐 나인원 한남도 있고요, 한남 더힐도 있고요. 다 대부분 다 이 고가 아파트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이렇게 한강변 필두로 해서 용산 민족공원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배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큰 이슈가 있는 곳에 양쪽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용산 민족공원이라든지 용산의 민족공원이나 특히나 여기 국제업무도시 라인들의 이런 개발의 호재를 양쪽에서 다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영향력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용산에 지구대 얘기뿐만 아니라 뭐 주변에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라인들이 현재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모아타운부터 해서 신석통합, 뭐 그리고 역세권 시프트 등등을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진행이 된다면 일단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계속해서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민족공원 가까이 그리고 국제업무지구 라인들이 완성되는 곳 인근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그런 쪽 라인들 투자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청사진도 상당히 멋있지 않습니까? 네, 먼 미래이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용산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도 상당히 거의 1000% 이상 넘어가는 수준으로 완성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초고층 빌딩들이 완성이 될 것이고 이 안에는 당연히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 또한 상당히 많은 수의 기업들을 빨아들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용산뿐만 아니라 그 위쪽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또한 상당히 무시하지 못할 만한 규모로 개발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 안에서도 마이스 산업을 필두로 한 교통의 개발 또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자, 보시는 것처럼 서울역 역사에 위치하고 있는 곳들이 다 전부 다 지하화가 될 예정이고요. 서울 역세권, 서울역 주변에는 기본적으로 GTX A 노선이라든지 B 노선, 그리고 신안산선, 신분당선 이런 라인들이 추가적으로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보시면은 한 8개에서 9개의 노선을 서울역 역사에서 하나로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참고하신다면 이 지역의 교통의 발달이 분명히 강북의 교통의 허브로 발돋움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 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안산선, 신분당선 또한 마찬가지로 이 지역으로 들어오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의 투룸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한 번 정도 용산을 한번 임장활동이라든지 주변을 한번 둘러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룸의 가격이 정말 어마무시한 금액이시라는 걸 아실 겁니다. 보통 6억 원대 미만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 문배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전에 있는 금액대로 투자할 수가 있는 금액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거. 자, 전세 금액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 3억대 중반 정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한 1억 5천대 정도 금액을 가지고 일단 세 안고 투자해 놓으실 수가 있겠고요.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대략 대출 금액을 감안해 보신다면 한 대략 한 1억 5천. 전세 안고 투자하시나 월세 안고 투자하시나 비슷한 금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대진 이사님의 용산구 문배동 소개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9호선 센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1.5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의 자세한 소개 들어볼까요?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덕동 뭐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사실 뭐 평택에 있는 고덕이 아니고요. 서울에 있는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고덕동입니다. 자, 이쪽 지역은 뭐 교통의 발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갖추고 있는 도로망 또한 상당히 만족하고 상당히 좋아할 만한 그런 교통 노선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5호선 라인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좌측편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뭐 8호선의 연장선까지도 예정해 보신다면 현재 5호선과 8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는 권역이고 앞으로 2026년도 정도 도달한다면 9호선의 연장선까지도 이용해 볼 수가 있는 권역이다. 자, 그래서 5호선과 9호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권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론 뭐 5호선이나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미사라든지 라인까지 넘어가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도 앞으로도
서울 중심부 라인으로 접근성이 좋은 그런 교통 노선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통망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지역 내에 고속도로망이 굉장히 잘 깔려 있다고 한다면 그 지역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특히나 이런 중견, 중소 또는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로망들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을 위주로 좀 보시는 것이 좋아요. 앞으로 미래 가치를 보신다면 자, 기본적으로 뭐 고덕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렇게 새 아파트들이 지금 점점 완성이 돼가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과거에 구축이었었던 그런 이런 건축물 자체들이 앞으로 이제 새 아파트로 바뀌어가면서 주변의 생활 환경 또한 상당히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인프라 시설들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깨끗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지밸리의 완성이라든지 그리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완성, 그리고 9호선의 연장선의 완성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 세 가지의 팩트만 가지고도 앞으로 이 지역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실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강동구라고 하는 지역이 예전에는 과거부터 뭐 지금까지 강남 4구로 편입이 되면서 사실 강남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곳으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강남뿐만 아니라 도심 지역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리고 제가 이 지역 안에서도 고덕 2-2지구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드리는 이유가 있죠. 물론 2-1지구나 1지구, 2-2지구는 자, 모두 재정비가 가능한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들은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제가 2-2지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이 지역의 9호선의 완성과 비지밸리가 완성이 되었을 때 명실상부 이 지역 내에 재정비가 완성이 된다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지역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업무타운들을 바로 앞에 내 집 앞마당을 끼고 있고요. 그리고 9호선을 초역세권 단지를 가져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좌우측에 공원을 끼고 있으면서 아래쪽 라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학군뿐만 아니라 습세권 그리고 주변에 업무타운 그리고 초역세권 단지를 가져갈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유일한 2-2지구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유심히 또는 체크를 해두셔야 된다. 자, 그리고 한강변에 굉장히 가까운 것을 보셨을 겁니다. 앞으로 서울 기본도시계획 2040 플랜에 따라서 앞으로 굉장히 유동성 있는 그런 건축물들을 보시게 될 것인데 이 또한 강동구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연적인 그런 건축물들이 완성될 수가 있겠고 그만큼 굉장히 천편일률적인 이런 형태들의 아파트를 떠나서 굉장히 초고층화 한강변 주변에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들이 완성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고덕 비지밸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체크를 꼭 필히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150여 개의 기업들이 입점을 할 예정이라는 거. 지금도 입점을 하고 있고요. 2026년도까지 하나둘씩 계속해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쇼핑몰의 입점. 보시는 것처럼 그만큼 삶의 질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개발들 그리고 입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경제 유발 효과라든지 앞으로 임차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 비지밸리 라인들이 어디서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강변 라인들 보이시죠? 한강변 라인들이 요 라인들이 이제 비지밸리가 완성이 될 것이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들은 요 지역들 되겠죠. 요 지역들이나. 자, 그래서 지금 비지밸리 라인들은 보시는 것처럼 한강변에 굉장히 가깝기도 하면서 인근에 점점 아파트화가 돼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비지밸리가 지금 하나둘씩 완성이 돼가면서도 많은 지금 현재 대기업, 중견기업들이 점차 하나둘씩 입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것들은 불보듯 뻔하고요. 물론 상가라든지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도 좋긴 하겠지만 무엇보다 주택 시장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큰 가치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9호선의 4단계가 완성이 된다면 샘터 공원역이 완성이 되면서 초역세권 단지를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좀 보시자면은 사실 이 제2경부에 대한 얘기가 또 빼놓을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뭐 어떻게 완성되는 것인지는 대부분 다 말씀드렸을 겁니다. 2022년도, 2024년도 단계별로 하나둘씩 완성이 돼갈 것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세종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고속도로로 완성이 된다고 하죠. 그만큼 뭐 사업비 또한 분명히 충분히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울에서부터 세종 간 이 거리가 1시간 10분대로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고속도로가 완성이 된다. 그만큼 물류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이 단연 이런 물류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고속도로들이 인근에 위치하고 완성이 돼간다면 그만큼 기업들이 입주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개발 하나만 보더라도 앞으로 이 지역의 토지 가격의 상승 부분들도 우리가 좀 가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을 투자하시는 이유는 단연코 재개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서울 내부의 중심부뿐만 아니라 서울 외곽들도 사실 서울 2022년도에 재개발 초기 투자 비용들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강동구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을 봤을 때 저는 한 7, 8억에서 9억, 10억 정도에 되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 있으셔야만 충분히 투자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투자 금액은 정말 2억 원 정도 수준으로 맞춰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거. 자, 지금 현재 한 4억 2천에서 4억 2,500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지분 6평 정도 이상 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억 2천에서 한 2억 3천 정도. 실투자 금액은 한 2억 원 정도가 충분히 가능하시겠고요. 그리고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지역은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월세도 상당히 없어서 못 나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월세 같은 경우에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3천에 한 120 정도 대출 안고 투자하신다면 비슷한 금액이긴 하겠지만 대략 한 1억 5천대 정도 금액을 가지고 월세 안고 투자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김대진 이사님의 강동구 고덕동 소개 잘 받았습니다. 저희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1대1 무료 상담 마련했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풀리면 잡아야 할 한강변 지역을 주제로 무료 상담 진행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김대진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부동산 센TV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김대진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분들의 투자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